여러분, 불닭볶음면 다들 아시죠? 전 세계를 말 그대로 휩쓴 이 매운 라면 브랜드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불닭볶음면이 어떻게 그냥 라면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 좀 보세요. 시장 분석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불닭을 먹는 게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많이 팔린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음식 하나가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 경험이랑 문화를 막 바꾸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불닭은요, 그냥 라면을 판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카콜라가 콜라라는 걸 만들었고, 맥도날드가 패스트푸드 버거라는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똑같아요. 불닭은 매운 치킨 맛 볶음면이라는 아예 새로운 시장을 그냥 창조해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막강한 브랜드 파워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성공 스토리에 진짜 거대한 장벽이 하나 딱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무역 관세 문제입니다. 바로 이 숫자 15%. 미국이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 새로 붙인 관세율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국에서 팔리는 불닭볶음면 하나하나에 25%가 그대로 가격이 더해진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근데 이 관세가 왜 이렇게 무섭냐면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서양식품 전체 매출의 무려 80%가 수출에서 나와요.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국가의 정책 하나에 회사 전체가 휘청할 수 있을 정도로 해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정말 절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과연 이 관세라는 장벽이 미국에서 불고 있는 불닭 열풍을 꺼트릴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관세가 왜 유독 삼양식품한테 이렇게 치명적인지 그 구조적인 이유부터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죠.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경쟁사인 농심이나 CJ 같은 곳들은요, 미국 현지에 직접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있는 거죠. 근데 삼양은 어떠냐? 미국에서 파는 제품 100%를 전부 한국에서 수입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삼양의 가장 큰 약점인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명백한 약점이 있는데도 삼양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관세 같은 단순한 경제 논리로는 절대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비밀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뭔지 보려면 중국 시장 사례를 보면 딱 감이 옵니다. 불닭이 인기를 끄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장에 이런 훨씬 싼 유사품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가격만 놓고 보면 오리지널이 당연히 불리해 보이죠, 그쵸? 그런데 결과는요? 거의 경제 논리를 거스르는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싼 짝퉁들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진짜 불닭은 오히려 2.6배나 비싼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그냥 완벽하게 장악해 버렸습니다. 가격이 애초에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브랜드의 힘이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소비자들이 싼 걸 찾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돈을 더 내더라도 진짜 불닭, 그 프리미엄 제품을 기꺼이 찾아다녔다는 뜻이니까요. 중국 시장에서 나타난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학 용어가 있어요. 바로 수요 잠김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불닭을 먹는 게 그냥 한 번 사 먹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좀 올라도 둔감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브랜드가 가진 진짜 힘인. 그리고 이 수요 잠김 효과는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자, 이 뇌스캔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특정 브랜드를 습관적으로 소비하게 되면 우리 뇌는 그 브랜드 로고나 포장지만 봐도 보상 회로가 막 활성화되도록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파워라는 게 단순한 심리적인 걸 넘어서 뇌과학의 영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손에 쥐고 삼양은 이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 삼양의 대응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앞에서 설명드린 그 수요 잠김 효과를 믿고 과감하게 가격을 올립니다.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기는 거죠.
둘째, 한 시장에만 의존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유럽이나 아시아 같은 다른 시장으로 공격적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관세 문제가 있는 미국 대신에 다음 성장 시장인 중국에 공장을 지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 다각화 전략? 이게 그냥 계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매출은 작년보다 30%나 늘었고요. 유럽에서는 딱 한 분기 만에 매출이 2배로 뛰었어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찾아낸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이 불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명확해요. 뭐냐면 정말 잘 만든 강력한 브랜드 하나가 무역 장벽 같은 외부의 큰 충격으로부터 회사를 지켜주는 아주 튼튼한 경제적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냥 좋은 제품 그 자체와 시장의 거친 파도를 넘는 위대한 전략 중에 과연 무엇이 더 강력한 무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불닭의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네요.